현대를 살아가고 계신 모든 현대인분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저는 현대인의 ESG 2화 기후변화와 관련해 지구에 닥친 6차 대멸종을 멈추려면 이 질문을 과학으로 풀어드릴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대멸종? 그거 공룡 얘기 아니야? 너무 과한 표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대멸종의 엄밀한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질학에서 대멸종은 보통 짧은 지질학적 시간 안에 종의 대부분, 대략 75% 수준이 사라지는 사건을 말합니다. 야,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지금 IPBES 평가를 인용한 보도들에서는 생물의 최대 100만 종이 멸종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 생물들의 멸종 위기를 키우는 원인은 서식지 파괴, 남획, 오염처럼 복합 요인이 있죠. 그런데 기후변화가 이미 흔들리고 있는 생태계를 한 번 더 밀어버리는 가속 부스터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 몸도 1도 오르면 미열인데 지구 1도는 뭐가 그렇게 큰일이야? 36.5도? 36.5도? 괜찮잖아! 한 37.5도까지 괜찮잖아! 그런데 지구 평균 기온 1도는 서울이 1도 더워졌다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의 열이 대기, 바다, 땅의 상시로 더 저장되고 있다는 뜻이죠. 평균이 1도 오르려면 어떤 지역은 2도, 3도 훨씬 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폭염, 폭우, 가뭄, 산불 등 이상기후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평가됐고요.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5도 수준까지 올라간 해로 정리됩니다. 이는 파리 협약에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자는 목표를 넘어섰죠. 이로 인해 남유럽을 중심으로 큰 산불이 이어졌고 알래스카에서는 홍수가 반복되고요. 파나마의 한 섬은 해수면 상승과 침식으로 1,300여 명이 집단 이주를 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2024년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들 때문에 경제적 손실만 무려 약 600조 원에 달한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죠. 이런 기후 충격은 인간 사회만 흔드는 게 아니라 생태계엔 더 잔인합니다. 서식지는 쪼개지고 계절 타이밍이 어긋나고 먹이사슬이 흔들리면서 멸종 위험이 급격한 속도로 퍼지기 시작하죠. 과연 지구 역사 최초로 한 종이 지구 전체의 멸종 흐름을 주도하는 사건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답을 보려면 먼저 대멸종이 터지는 공식부터 봐야 합니다. 이전의 멸종은 생물이 약해서가 아니라 지구 시스템이 급격히 흔들릴 때 터졌죠. 온도, 바다의 산성도, 산소, 해수면 이런 기본 설정 값이 단시간에 바뀌면 생태계는 적응할 시간을 못 얻고 무너지기 쉽죠. 그래서 과거의 대멸종 빅5도 결국 레퍼토리는 비슷합니다. 1차 오르도비스 실루리아 때는 빙하기와 해수면 급변이 겹치면서 해양 생태계가 크게 흔들렸고요. 2차 후기 대봉기는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충격이 누적되며 특히 바다의 산소 부족 같은 요인이 거론됩니다. 3차는 유명한 대사멸이죠. 초대 규모 화산 활동 같은 사건이 기후, 해양을 동시에 뒤집으며 지구 역사상 최대급 멸종이 터졌고요. 4차 트라이아스 쥐라기도 거대 화산 활동과 급격한 탄소 방출이 겹치며 생태계가 크게 재편됩니다. 그리고 5차 백악기 팔레오기, 이때가 6,600만 년쯤 전인데요. 지름이 약 10km급 소행성 충돌이 대표 원인으로 꼽히고 이 시기에 전 지구 생물종이 꽤 높은 비율로 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구의 대멸종은 소행성이나 초거대 화산 같은 자연 이벤트가 방아쇠였죠. 그런데 지금은 뭐가 방아쇠냐? 우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일으키는 6차 대멸종의 모습의 특징은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전 지구적으로 동시에 벌어지며 특정 지역,
종부터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더 진행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축입니다. 그 핵심 전략이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은 간단히 말해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남는 건 흡수, 제거로 상쇄해서 순 배출을 0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식은 두 문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 화석 연료 연소, 수송, 산업 공정 같은 데서 나오는 탄소 배출을 줄인다. 둘, 숲, 블루카본 같은 자연 기반 흡수원을 늘리고 CCUS처럼 기술로 대기 중의 탄소를 흡수하고 제거한다. 여기까지가 탄소 중립의 기본 공식이죠. 배출을 줄이는 건 정책 산업 전반의 싸움인데 남는 탄소는 뭘로 흡수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이를 위한 흡수원 중 이번 편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카드 중 하나인 숲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숲은 그냥 나무가 많은 공간이 아니라 대기 중 CO2를 나무와 뿌리, 그리고 낙엽층과 토양까지 여러 저장고에 나누어 담아 오래 잠가두는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전 세계 숲의 총 탄소 저장량을 헥타르당 평균 163톤, 전체로 치면 약 662기가톤에 이른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때 토양 유기물이 약 300기가톤, 살아있는 나무가 약 295기가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다고 봤죠. 국내 수치로 감을 잡아보면 더 직관적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자작나무 숲 1헥타르가 1년에 약 6.8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고, 이는 승용차 약 3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기도 했죠. 정리하면 숲은 단순히 있으면 좋은 배경이 아닌 탄소 중립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탄소 저장 인프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무 몇 그루면 내가 평생 숨쉴 산소가 나오냐? 이걸 계산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사실 이건 계산이 가능해 보이지만 과학적으로는 방향이 살짝 빗나간 질문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나무가 오늘 만들어준 산소를 바로 받아 쓰는 구조가 아니라 지구 대기라는 거대한 산소 저장고에서 꺼내 쓰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생리학에서는 성인이 안정 상태에서 산소를 분당 약 250ml 정도 소비한다고 봅니다. 이걸 하루로 바꾸면 대략 수백 리터고요. 활동량까지 합치면 개인차가 크지만 대략 하루 0.7에서 1kg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80년이면 대략 20톤 안팎의 산소를 쓰는 셈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비교가 나옵니다. 지구 대기의 질량은 약 5.15 곱하기 10의 18제곱킬로그램 수준이고요. 그중 산소는 대략 21%입니다. 즉 우리가 숨쉬는 산소는 이미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상태고요. 개인 한 명이 평생 쓰는 20톤은 그 재고에 비하면 54조분의 1 수준에 불과하죠. 그래서 숲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나무가 내 산소를 만들어준다, 이걸로만 설명하면 핵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숲의 진짜 강점은 산소 공급보다 이산화탄소를 끌어와 나무 뿌리 토양에 저장하고 지역의 온도, 수분, 서식지를 유지해 생태계를 버티게 만드는 쪽에 가깝거든요. 산림청 산림면적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1990년 약 648만 헥타르에서 2020년 629만 헥타르로 줄었습니다. 즉 30년 동안 19만 헥타르, 면적으로 치면 약 1900제곱킬로미터가 감소한 건데요. 이건 서울의 약 3.1배고요. 축구장 대략 26만 개 수준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단순해집니다. 대규모로 탄소를 줄이는 노력은 기본이고요. 그 와중에 이미 존재하는 숲을 지키고 키우는 것이 생각보다 매우 중요하고 효과가 큰 선택입니다. 숲은 오늘 심는다고 내일 바로 성능이 나오는 기계장치가 아니죠. 생태계는 시간이 걸리고요. 특히 토양과 낙엽층까지 포함한
숲 전체가 기능을 회복하려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실적인 전략은 우선 숲을 보존하고 불가피하게 훼손된 곳은 복원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업들도 이런 방식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현대백화점 그룹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군의 국유림에 5만 평 규모로 탄소 중립의 숲을 조성해 약 3만여 그루 나무를 식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야, 현대백화점 그룹 바로 이거야. 네, 기후변화를 막고 6차 대멸종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단일 해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향은 꽤 분명합니다. 기후변화를 더 키우지 않는 브레이크는 배출 감축이고요. 그 브레이크가 듣는 동안 숲 같은 자연의 흡수 저장고를 지키고 회복시키는 건 꽤 실용적인 카드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SG에 대해 1부터 100까지 알려드리는 ESG 전문 시리즈 현대인의 ESG 두 번째 주제로 기후변화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심각한 기후변화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탄소 중립을 위해 기업도 개인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현대인의 ESG는 또 다른 ESG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